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시안책방을 계속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아무리 길고 어려운 책도 두 편으로 나눠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코스모스가 있었죠. 그 책은 좀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두 편으로 나눠 담아야 하나 약간 고민되긴 했어요. 코스모스는 책도 두껍고 쉽지 않은 책인데 반해서 이 책은요,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두께도 얇아요. 가독성도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고 재미있어서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압축해서 한 편에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요, 경제 침체, 양극화, 인간에 대한 불신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 감염병 시대가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점점 뚜렷하게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불행을 견디는 법이 궁금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려면 도대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는데요, 모두 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같은 류의, 이게 뭔가 맞긴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그런 책들만 넘쳐나더라고요. 하지만 이 책은요, 행복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정확하게는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들어가며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살기 위해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뭔가 바뀐 것 같죠? 이 전복의 논리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인간의 DNA에 새겨진 것은요, 행복, 돈의 추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발명품은 인간의 DNA가 인식할 정도로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인간의 DNA는요, 여타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가지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요, 결국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위를 했을 때 얻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희열, 성취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가져오게 한 행위가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서인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누군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가장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입니다. 특별한 생존의 장점이 없는 인간이 여타 동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도구가 바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근원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과 접촉하고 사회 안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발가락을 다치면 고통을 느끼죠. 생존에 위협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뇌가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통을 느끼는 부위는 실제 발가락 부위가 아니라 뇌의 전방 대상 피질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놀랍게도 실연을 당했을 때 고통을 느끼는 뇌의 프로세스도 발가락을 다쳤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연 역시 생존, 특히 번식 가능성에 위협을 주는 요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꼈을 때 바로 그 뇌의 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해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약을 먹죠. 진통제거든요. 실연한 사람에게 그래서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먹게 한 겁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요, 3주 정도 타이레놀을 복용하니까 정말로 고통이 반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연을 당해 괴롭다라고 한다면 몸에도 안 좋은 소주만 드시지 말고요,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을 사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유례적입니다. 합격의 기쁨, 승진의 짜릿함, 첫 데이트의 설렘 같은 것들은 며칠밖에 안 가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희석이 돼버리죠. 이 역시 생물학적인 작용이에요. 생존은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행위를 하려면 이전의 행복회감은 잊어야 새롭게 그 행복회감을 또 찾아 나서게 되니까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기쁨은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는 해도요, 그 순간의 기쁨을 좀 맛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죠. 어쨌든요, 생물학적으로는 이를 적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삶의 중요한 비밀 중 하나는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것이죠.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행복을 조금 더 잘 느끼는 성격이 있을까요? 벤츠에서 내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벤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행복을 잘 느끼는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전거를 타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은요, 주로 외향적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생존에 유리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조금 더 쉽게 사귀는 외향적인 사람은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행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지만 연구 결과 내향적 사람 역시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같다라고 해요. 다만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노력이 이게 불편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1대1의 관계라든가 조금 더 깊숙하게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통해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의 행복은 조금 특별한 경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복 연구를 할 때 특수 사례 연구가 되는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라고 해요. 이 두 나라는요, 경제적 위상에 비해서 너무나 행복 지수가 낮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요, 집단주의 문화 때문입니다. 집단주의는 개인들이 각자 집단에서 맡은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가장과 가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느냐, 정확하게는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은 자신의 감정이고 느낌인데요. 이것을 타인의 눈에 비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의식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오히려 방해 요소로 다가오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인데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가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을 기피하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요즘 흔히 MZ세대라고 해서요, 타인의 눈치를 좀 덜 보는 젊은 층들이 출현한 것은 한국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행복의 기원 이 책은요, 가치나 선 같은 것으로 포장된 행복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이라는 생물학적인 접근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책인데요. 놀랍게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든가 시간이 약이다 같은 경험적으로 전해지는 말들이 비교적 과학적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지 말고요, 먼저 마음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소소한 행복의 기준들을 많이 만들어서요, 행복의 강도가 아닌 빈도를 높여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반대로요, 불행은 돈과 성공만을 쫓느라 사람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태도, 그리고 대박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에 의미를 두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에 스며 있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행복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심리학자 서원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저한테 말이죠. 지구인 여러분도 근데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즐거우실 테니까 서로에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누르셔서 행복을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